오늘 여러분이 참석하신 CGV의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C는 지난 10월에 런칭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큐레이터인 신스텔러의 관점을 살려서 매달 한 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한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 중요한 미션이자 기획을 이 씬을 통해서 매번 선보이고자 하고요. 퇴장 후에 오늘 씬에서만 나눠드릴 수 있는 귀여운 전용 굿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신스텔러를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마이크를 켜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 해주시고, 네, 버튼 해주시고, 네, 굉장히 아름다운 무대, 아름다운 분을 모셨습니다. 당황스럽게 생겼네요. 극장 같지 뭐 않네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소희 배우가 워낙 녹색의 풍경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서메어 그린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춤한 무대를 저희가 오늘 감사합니다. 꾸며보았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오늘 씬 함께 하실 관객 여러분께 일단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신스텔러가 된 전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되게 영광이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올해 진짜 촬영으로 바쁜 한 해이기도 했죠. 밝혀주실 수 있는 선에서 요즘의 근황을 간단하게 좀 공유해볼까요? 다 나와 있어서 다 밝혀도 됩니다. 상반기에는 멜로무비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촬영을 했고요. 지금은 당신이 죽였다라는 또 넷플릭스네요.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지금 두 작품의 톤이 굉장히 다르고 제 캐릭터도 굉장히 달라서 아마 내년에 두 작품 더 보시게 될 텐데 그게 좀 그 갭이 좀 즐거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갭이 있으나 없으나 뭐 전소희 배우를 보는 건 늘 너무 즐겁고 반가운 일인데 또 그 낙차를 또 우리가 체험하는 게 또 내년에 즐거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요즘 촬영 일정이 진짜 많으시던데 몸 건강히 끝까지 촬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신스텔러 전소희 배우가 고른 작품은 고레이라 루카즈 감독의 괴물입니다. 이 영화 이미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테고 전소희 배우의 선택에 역시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소희 배우가 인상 깊은 영화를 딱 보고 나오면 그 보고 나왔던 직후의 분위기를 기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영화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송구스러운데요.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게 영화 때문이 아니라 객석이 너무 많이 찬 거예요. 그 시기쯤에 제가 언제 무슨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어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독님의 이름을 더 실감하게 됐어요. 그냥 한국 관객들이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이름을 믿고 이렇게 많이 영화를 보러 오는구나. 내가 외국 해외 영화관, 한국 영화관 보러 갔을 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보지 못했는데 뭐 주말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관객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순간 너무 부러웠고 저런 존재감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스텔러라는 좀 특별한 기획으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 작품을 보시게 되면 아니면 지나가다 극장에서 이름이 걸린 걸 보게 되면 보러 오고 싶은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그게 너무 신기해서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나가니까 그냥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그게 너무 강하게 남아서 오히려 영화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영화가 지금 개봉한 지 1년이 됐고 그래서 1주년 기념한 재개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팬데믹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극장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관객 여러분들의 관람 패턴과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변화한 시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랜만에 기분 좋은 아트버스트를 우리가 극장에서 만난 셈인 거죠. 그래서 괴물이 개봉했을 때 보내주셨던 성원과 극장이
영상이 아직 어떤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던 기쁨이 저에게도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작품이고요. 다시 이 영화를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신스텔러 기획을 위해서 다시 본 이 영화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영화가 왜 시간이 지나면 감흥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 감상이 매번 너무나 확 달라지는 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았던 영화는 다시 보기가 좀 꺼려져요. 무섭고, 왜냐면 그런 식으로 다시 꺼내보고 너무 실망했던 기억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괴물을 처음 보고 지금 괴물을 사랑하시는 관객분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상황만큼 괴물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마음이 너무 찝찝했고 그게 좋은 감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막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되게 생각이 많아지면서 뭔가 무거워지고 모르겠기도 하고 조금 찜찜한 기분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행사를 맡게 되기 전에 한 2달 전쯤인가 친구랑 집에 있다가 괴물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한번 다시 보고 싶긴 했는데 그럼 너를 핑계로 같이 볼까? 하고 집에서 이제 유료 구매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형식이 되게 쉽다고도 말할 수 있는 단순한 형식이기도 하지만 저는 처음 괴물을 봤을 때 이 형식이 되게 반갑다고 느껴질 정도로 뭐랄까 되게 어린 내가 생각했던 영화적인 어떤 형식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예상을 못하고 보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뭔가 잘 따라가는데 제자리로 방향을 빨리 잡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보이고 그것들이 너무 다 좋아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여지도 되게 많고 내 생각을 새로 정리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영화여서 그 부분이 그냥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었고. 네. 추천사에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문장들 끝에는 내가 이래서 영화라는 매체를 좋아했었지, 내가 이래서 영화와 사랑에 빠졌지라는 감흥으로 끝났던 추천사를 봤는데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추천사를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영화를 향한 사랑의 시작과 연관이 좀 있는 추천사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인생 영화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답을 잘 못해요. 왜냐면 하나만 꼽는 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이러면 꼭 물어보고 싶죠. 누군가 채팅방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네, 가장을 싫어한다. 가장 뭐 인생 영화 이런 거 추천이 좀 어렵다. 네네. 네. 그런데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영화 중에 하나, 가자강이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닌데 여러 영화 중에 저한테 되게 강렬한 영화적 체험을 줬던 영화가 미드나잇 인 파리였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영화가 아름다워서라든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재미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꼭 지나간 걸 미화시키고 그리워하고 이상화하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남자 주인공은 과거인 그 여자 주인공의 세대를 부러워하지만 이 여자는 또 그보다 더 과거를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황금 시대는 내가 이미 갈 수 없는데 저만큼 떠나가 버린 시간인 거구나.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누가 만약에 이걸 말로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이 다 지나간 세대를 그리워하고 뭔가 이미 인생이 끝난 사람들의 삶을 궁금해하고 다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만큼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것의 힘이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그 세계에 빠져서 막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제 우리 문 닫았어 집에 가 하고 내가 다시 이렇게 현실에 돌아오면 그 현실이 이제는 들어가기 전이랑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형식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면 되게 직관적으로 영화라는 매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작용을 설명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굳이 쉽게 나누자면 이렇게 둘, 셋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시작 부분을 봤을 때 이 영화의 장르 자체를 오해했던 것 같거든요. 약간 이상한 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산하기도 하고 뭔가 수상쩍고 그 돼지에 내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관점을 바꾸면서 관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 역시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아도 내 관점이 달라지면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미 봤던 것들을 다른 모양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었지를 다시 좀 체감하게 만들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괴물을 추천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른 관점을 쭉 따라가면서 보기에 영화가 구조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어떤 인물의 시선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건의 국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 괴물 찾기에 몰두하게 되는 면이 있죠. 괴물은 그래서 누군데?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인가? 이 사람도 아니라면 또 누군가라는 괴물 찾기 여정 끝에 무언가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쭉 겪게 되는데요. 여러 인물의 시선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의 시선에 가장 이입을 한 것 같아요? 또 그거와는 별개로 이입한 것과 별개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두 캐릭터가 궁금한데요. 왠지 괴물이라서 질문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신 것 같기도 한데 예리한데요? 세 개로 나눌까 하다가 두 개로 겨우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오리한테 이입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안내자이기도 했고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선인도 악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사오리가 하는 고민과 행동, 실수 같은 것들이 그나마 가장 제가 이해하기 쉬웠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이입을 한 캐릭터는 그랬던 것 같고 너무 이상하고 저는 좀 이상한 거에 끌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고 이상한데 궁금한 한 인물이 교장 선생님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교장 선생님 배우분이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았어요. 뭔가 제가 요즘에 저의 화두이고 고민인데요. 인물이 입체적이라 함은 단면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면도 있네라고 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벗어나야 이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면도 있구나가 되는지 어디를 넘어서면 이 사람은 이런 면도 있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잖아가 될 수 있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고민을 하면서 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뭔가 이게 경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이야기와 연출 모두가 이 교장 선생님을 모르겠고 수상하게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었다가 그리고는 이 사람한테 우리와 같은 류의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무섭잖아요. 언제 들킬지 모르고 들키면 안 된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근데 뭔가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들켜도 되는 비밀을 하나씩 준 것 같았어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너의 비밀을 관객들한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숨기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배우들이 너무 즐거운 연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 교장 선생님을 연기한 배우는 다나카 요코라는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의 연기를 보신 분도 있고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인상적으로 각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어릴 때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에 에봇이라는 굉장한 여전사가 등장을 해요.
여기 나오는 교장 선생님이 바로 그 에보시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인데요. 맞아요. 괴물 보고 나서 이 기사를 보고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그 젊은 시절에 그 목소리를 녹음하는 그 스튜디오 부스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서늘한 눈매를 가진 배우의 얼굴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영국으로 가면 샬롯 램플린 같은 배우가 이제 있는 건데 항상 눈이 너무 전 동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늘한 눈을 가질 수 있을까 늘 부러워하는 얼굴의 느낌인데 이 느낌이 또 이 영화에 가져다 놓으니까 너무 새로운 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전소니 배우가 조금 더 나이 들고 어떤 세월의 풍파를 조금 맞은 이후에 얼굴에서는 조금 서늘함이 묻어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 떠놓고 빌고 싶어요. 오늘부터 제가 물 떠놓고 생각날 때마다 너무 기도를 그랬으면 해드릴게요. 좋겠어요. 저도 그 배우가 이 역할을 떼놓고 보더라도 배우 자체로 되게 힘이 있는 배우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괴물을 보고 되게 인상적이고 궁금해져서 찾아보다가 맞아 에보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생각나요. 에보시 진짜 멋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젊은 시절에 연기하신 걸 봤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작품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예쁘고 근데 예쁜데 똑같아요. 지금 얼굴이랑 똑같은데 뭔가 어릴 때는 오히려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깨지고 이렇게 세월을 버텨서 저게 뭔가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됐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기자님이 말씀하신 표현이 저도 되게 똑같이 느꼈어요. 여기에는 뭐 방금 우리가 언급한 다나카 요코도 있고 또 그리고 너무나 걸출한 성인 배우들이 많죠. 혹자는 여기 에이타가 언제 나왔어? 뭐 이런 식의 발견을 뒤늦게 하시기도 하는 호리 선생님의 에이타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사오리를 연기하는 너무나 지금 일본의 가장 1순위로 꼽아야만 하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배우인 안도 사쿠라가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 뭐니 해도 이 영화를 기억하게 하는 건 이 두 아이들의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레다로 카즈 감독의 영화를 볼 때 아이들의 인상이 너무 깊게 박히는 경험을 늘 해요. 근데 그게 왜일까? 단순히 애들이 예쁘게 생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너무 아름답게 생기긴 했죠. 그래서 그 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고레다로카즈 영화의 아이들 항상 너무 빨리 철이 든다. 알지 않아야 될 것들 너무 빨리 알게 된다라는 데서 오는 좀 애틋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철들어버린 눈 같은 걸 보는 감흥이 이 영화에도 드는데 고레다이로카즈 영화의 아이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 영화를 포함해서 감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비슷해요. 저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라는 게 뭐였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른과 아이를 구분 짓는 게 뭐였더라? 그리고 내가 본 어른들보다 더 어른 같은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인상적인 결말인데요. 마지막 장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크게 나누면 누군가는 환상, 그러니까 정말 슬프게도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장면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아니면 아니다, 비가 그친 뒤에 이 아이들에게 닥친 어떤 현실이다라고 해석하는 시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세요? 제가 너무나 다행히도 방금 문 앞에서 배급하신 선생님께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해피가 맞다고 현실이 맞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답변까지는 못 들었었어요. 저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자님이 하시는 라디오도 그렇고 FM 영화음악도 그렇고 제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를 이제 그냥 시간 날 때 몰아서 듣거나 하는데 괴물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혹시 괴물을 한 게 있나 하면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이 책도 당연히 다 읽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 얻게 된 정보 중에 하나가 그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께서 만드신 음악 중에 엔딩에 깔리는 아쿠아라는 음악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 음악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 말하자면 그런 거래요. 뭔가 나의 원형, 나의 뭔가 껍데기를 다 벗겨낸 나의 본질 같은 그런 걸 의미하는 되게 꾸밈 없고 정말 단순한 어떤 기교나 화려함이 없는 되게 단순하게 만든
그냥 그 자기 그 자체 같은 곡이라고. 근데 그래서 그분은 이 영화를 보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과도 이 아이들을 잘 보내주는 느낌이 들었고, 류이치 사카모토가 가셨다는 거를 뭔가 자기 안에서 애도의 시간이나 인정을 잘 하지 못했는데 이 엔딩 장면으로 인해서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환상으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환상인 것 같은, 아니 현실이라고 해석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그러면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뭐랄까 저는 이 영화의 재미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형식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뭔가 표현 위주의 어떤 형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의 개성 중에 하나는 되게 현실적이라는 거,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라서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 이야기에서 나는 너무 큰 걸 배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영화 같은 영화란 말이에요. 뭔가 그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 왔을 때 답을 말해주는 느낌이에요. 확인시켜주는 느낌이에요. 그냥 생각할 대로 생각해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뭔가 그게 의외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형식을 택했을 때 만약에 이 감독이 가진 어떤 내추럴함과 현실적인 이런 사소한 것을 진짜같이 느끼게 하는 감각이 없었다면 이 형식이 이렇게 관객한테 통했을까? 내가 누가 괴물인지 궁금해하는 내가 괴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그 부조화 같은 조화가 되게 좋았고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 환상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현실로 여겨지기도 하는 결말이 전소희 배우에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형식에 대비해서 뭔가 이들의 생활감 같은 거는 저는 여전히 감독님의 색채처럼 내추럴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는 그 엔딩이 너무 강렬해서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보고 싶다 보다는 너무 예뻐서 현실 같지는 않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세상을 그렇게 희망적으로 바라보진 않나 봐요. 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감독한테 물어보잖아요. 특히 감독님들이 대부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의 의미는 뭔가요? 라고 콕 집어 어떤 답을 기대할 때 질문인데 아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너무 많이들 물어보니까 하나의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게 정답인 것은 아니죠. 영화를 보고 내가 어떤 감흥을 받았는가를 깊이 파고들어 내려가는 것이 결국에는 영화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자의 버전의 이 영화 엔딩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것의 분위기는 이 영화의 각본을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효과 같기도 해요. 대부분 자기의 작품을 직접 쓰고 연출을 하는 감독인데 이 영화의 각본은 사카모토 유지라는 스타 각본가가 썼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콰르텟,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같은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각본가고요. 그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각본상을 받았을 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경유해서 남긴 수상소감이 전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세상에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음이 이 영화의 미나토와 요리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괴물에는 인상적인 대사가 많죠. 역시 스타 각본가는 후킹을 하는 대사를 남길 줄 알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 중에 하나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걸 행복이라고 하진 않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교장 선생님의 어떤 인생을 관통하는 것 같은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요즘 전소희 배우가 가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행복은 어떤 것에 가장 가까운 느낌일까도 궁금하고요. 엔딩을 비관적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맞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교장 선생님이 좋은 대사를 정말 많이 하시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할 수 없으면 부르라고. 그게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만약에 어쩌면 내가 나중에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서 너무 외롭고 막 답답해 죽겠는 상황에 한번 이렇게 후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해방감이 들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뭔가 사람의 정신과 인체는 되게 신비로우니까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대사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까먹었네요. 너무 뻔하실 거예요. 뭔데요? 기자님께는. 제가 지금 당신을 죽였다를 찍고 있는데 못 말려 진짜. 현장 너무 좋아해 전소민. 근데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고 아직 1월쯤까지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촬영이 끝나면 어떡하죠? 이제 이랬더니 아무 스태프도 다 왜 저러는지 아직 한참 멀었는데 뭔 소리 하는지 이렇게 보는데 나는 벌써 이 사람들을 만날 날이 1월까지밖에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막 집에 가기 싫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이걸 만들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배가 안 고파요. 제 행복의 감각은 배고픔인데요. 제가 여행을 가면 배가 잘 안 고파요. 그런다고 안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거는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막 야식을 못 참는 것처럼 막 너무 배고 너무 막 먹지 않고는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거든요. 왜 내가 여행 가면 끼니를 안 챙기고도 잘 돌아다니고 언제든 먹어도 막 과식하지 않고 왜 그렇지? 하니까 막 굶주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마음의 허기가 몸의 허기로 되게 잘 연결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막 오감이 엄청 막 활발해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막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막 바빠서 이렇게 마음이 풍족해지면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배가 안 고파요. 이렇게 아름다운 답변 끝에 죄송하지만 역시 배우들이랑 새 모이만큼 먹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진정성이 없잖아요. 여행 가면 더 먹게 되죠.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것도 저도 진짜 인정하는 게 모든 여행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진짜 좋을 때 진짜 막 이 공기가 좋고 막 이 지나다니는 외국어도 너무 좋고 막 이 환경과 내가 보는 것들이 막 너무 많은 게 막 쏟아지고 있어 막 이럴 때는 밥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돼. 아니에요. 저는 이 의견은 너무 반대고요. 여행 가면 3끼 드시던 분이 6개 드시는 게 여행입니다. 그런데 비식을 뺀 마음의 허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건 농담이고 소니 배우처럼 저는 현장을 좋아하는 배우를 사실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있는 배우들을 만나서 안부 겸 이렇게 인사를 물어보거나 뭐 어떤 일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아야 될 경우에도 누구도 소니 배우처럼 막 눈을 막 반짝반짝하면서 요즘 현장 가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저 요즘에 너무 좋아요라고 진심으로 얘기한 배우를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소니 씨에게도 사석에서 물어보는 게 현장이 그렇게 좋아? 라고 하는 물어보는 건데 얼마나 그 에너지와 생기가 도는지를 현장 얘기할 때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사랑하는구나 현장을. 그리고 연기를 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무언가의 그 소속감이 이 배우에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합니다. 그 즐거운 현장이 1월이면 끝나서 아쉽겠지만 또 다른 또 좋은 현장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채팅방에도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뭐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는데 아마 답변하신 걸로 가름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인상적인 장면들을 역시나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아이열인가요? 아이열 06번에 앉으신 분이 영화 볼 때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자꾸 요리의 신발이 눈에 밟히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배우님은 이렇게 사소하게 어떤 장면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1회차 그 극장에서 괴물을 봤을 때 너무 열받았던 게 옷을 왜 저렇게 잘 입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저 옷차림과 머리랑 뭐 신발이랑 가방이랑 이거가 둘이 너무 각자 되게 제가 저걸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를 너무 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요리 옷이 너무 귀여운 무슨 아가들이 입는 것 같은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뭔가 쟤는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보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미나토는 약간 뭐랄까 반항기의 막 왠지 자꾸만 강동원 선배님이 떠오르는 약간 그런 엄청 잘생김인데 상처받은 잘생김 같은 그런 옷을 입어요. 옷이 약간 상처받았는데 예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걔네들의 옷차림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이 포스트 이 게임을 하는 장면 그냥 그때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으로 조금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만큼은 진짜 즐거워 보였어요. 그냥 그 배경이나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그 시점에 얘네들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은 얘네가 즐겁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귀여워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어서 못했고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근데 요리 신발이 왜 계속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해요. 아마도 신발을 신고 있는 모양새나 아니면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차림 자체가 뭐 예쁘다는 표현도 써주셨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그 학대당하는 인기를 상황과 필요로 많은 하는 게 것들을 보이니까. 계속 캐릭터로서 보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의외로 영화를 볼 때 발을 좀 자주 봐요.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이 걷고 있는지 혹은 어떤 걸음을 하고 있는지 신발을 어떤 걸 신었는지를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조금 더 잘 보이는 인상이라 저도 유심히 발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전에 아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중에 뭐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운동화를 끈 있는 운동화를 신는데 급하게 끈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발 속으로 넣어버린 다음에 신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엄청나게 성격이 보이겠다. 만약에 내가 하는 캐릭터라면 저 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신었을까 신발을 이러면서 메모장에 적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정말 끈이 많은 신발을 신는 전소희 배우의 장면이 나온다면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게 될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K20번에 앉아 계신 분께서는 저희가 얘기했던 행복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영화를 보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점은 요리와 미나토가 행복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화면이 갑자기 추르 올라가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네, 극장이 이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쭈르륵 올라갈 때가 있어서 상처받고 외면받는 아이들이 결국 서로가 발견하고 바라봐 줌으로써 조금씩 행복해지는 길로 가고 있다고 믿고 싶어지는데 전소희 배우님은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드렸던 답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애인이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이유로 엔딩을 희망적으로 본 관객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이제 10대, 20대가 아니다 보니 그리고 청춘보다는 조금 더 중년의 나이대에 조금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 세대라는 걸 저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요. 이 세대한테 무엇이 갈 것인가 혹은 이 세대가 쌓아놓은 정말 말 그대로 지저분한 것들이 이 아래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항상 좀 염려하게 되는 면이 저도 모르게 생기는 걸 가끔 발견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밝게 햇살 아래서 뛰고 즐겁게 환호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세상이 환상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저런 하루가 주어질 수 있고 다른 화창한 날이 주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다름 아닌 제가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절대로 태풍에 휩쓸려간 아이들의 이효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면 좋겠다를 너무너무 바라게 되는 엔딩이기도 했습니다. G11번에 앉아 계신 분은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고레에다 감독님이 괴물에 대해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나토가 잘 자라면 아마 호리가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호리가 미나토와 같은 대사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는 불쌍하지 않아 라는 대사인 거죠. 또한 그렇기에 호리가 미나토와 요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니 배우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호리가 미나토와 요리가 한 거짓말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호리가
알고 있었다는 면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정말로 고레에다 감독의 말처럼 미나토의 미래 중에 하나에 호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 생각의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그 대사를 똑같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의 관계를 호리가 가장 먼저 눈치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저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솔직히 좀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저는 이 영화 보고 우리들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른이 개입하는 건 진짜 어려운 문제다. 그 어른이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건 이 어린이들의 세상에는 너무나 다른 규칙과 소통 방법이 있어서 그 안에 섞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더 이 어린이들의 문제는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호리 선생님이 그거를 알아챘다고 했을 때 그게 뭔가 이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해주고 싶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미나토가 자라서 호리가 된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그 호리의 그 개인적인 면들, 뭐 오탈자를 찾아서 막 하는 것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요리와 미나토의 이야기를 잠깐 가려놓고 그 외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보면 이 감독님이, 각본가가 또 얼마나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가 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나머지 인물들도 아이들만큼이나 뭔가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정말 깊이 있는 해석을 지금 채팅방에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지금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기도 하고요. 역시 정말 저는 운이 좋아서 이 직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D열 7번에 계신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영화를 보고 시선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실을 왜곡시키기도 하죠. 전소니 배우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직업을 택한 만큼 다양한 시선을 받는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시고 자신의 상황과 연관시켜서 관점, 시선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빗대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괴물을 봤을 때는 단순히 그 관점에서 끝나지 않고 그 관점에 따라오는 가치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면서도 항상 매 작품마다 이 연출이 이 영화 속 세상의 어느 면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보지 않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영화에 설득돼서 이 연출자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끔 생각하면 무서워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라서 모든 일의 면죄부가 될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그냥 각도를 달리하면 다른 게 보인다라는 말이 어떤 악의도 선의로 포장할 수 있고 반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괴물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있다는 거에 내 스스로한테 엄청 진절머리가 나기도 했고,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영화를 만든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어쩌면 좀 슬펐어요. 그냥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서는. 왜냐면 너무 많은 시야가 갑자기 와닿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이 사람이 100명이 보면 100명으로 해석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와닿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만큼,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읽어냈음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를 너무 가늠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스치는데 정말 많은 시선과 이야기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직업이라는 점이 사람을 어느 순간엔 자유롭게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올가매기도 하는데 부디 좋은 쪽으로만 그것이 발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A11번에 계신 분께서 괴물 OST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카모토 류이치의 작품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들었는데요. 손희 배우님은 괴물과 같은 영화를 보면 나중에 OST를 따로 찾아보면서 그 영화의 장면들을 다시 회상하고 추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화 음악은 그냥 영화로만 남기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매 영화마다 다른데요. 이상하게 그 감각적으로 극장을 나서는데 귀에 남는 멜로디들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진짜 뜬금이 없는데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전 겨울 극장을 나설 때 윤희에게 OST가 너무 생각나요. 그거를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냥 이거 뭐 그런 거죠. 그냥 좋아하는 영화 왜 좋아하냐, 좋아하는 음악 왜 좋아하냐처럼 또 듣고 싶게 하면 듣고 아니면 뭐 모르겠고 뭐 그런 편입니다. 저는. 영화 사운드 트랙 들으면서 자기의 상황에 그걸 맞대보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최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1차원적으로 겨울왕국이 막 생각이 나던데요. 그래서 그 겨울왕국 2에 인투 디 언노운이라는 스코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엘사를 연기한 이디나 멘젤이 부른 버전이 있고 패닉 앳 더 디스코라는 그 팀이 부른 엔드 크레딧 버전이 있어요. 굉장히 락밴드의 그 보컬의 버전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 약간 출정식 같은 기분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는데요? 일하기 싫을 때 겨울에 그렇게 일하기 싫을 때 네, 그런 식의 어떤 나를 추동하기 위해 얼마 전에도 인투 디 언노운 한 10번 이상 걸어놓고 계속해서 차에서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영화에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였어요. 대단히 멋져요. 그런 식으로 음악을 쓸 수 있다니 생각도 못 해봤네. 영화를 볼 일이 너무 많고 직업적으로 그리고 영화 음악이 뇌리에 남는 일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그 스코어를 연결시키는 재미 같은 것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쿠아라는 음악이 또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만큼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음악이 또 어떤 식으로 퍼져서 의미를 발생시킬지도 궁금한 지점일 것 같고요. 오늘 그 생일 파티의 컨셉이잖아요. 생일 파티에는 생일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아하실 선물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6월에 깊은 밤의 영화관이라는 영화 리뷰 책을 냈는데 여기에 괴물의 이야기가 마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세 분께 오늘 이 책을 드리려고 선물로 가지고 선물이 맞을까 이게? 선물을 세 분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나오세요 선물이죠. 아니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뭐 리뷰집 자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증정되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각오하시고요. 지금 채팅방에 올라왔던 많은 질문들을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지금 읽어드렸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소화했던 Q&A 중에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제 대답이 너무 깊이가 얕다 생각했던 질문이 그 미나토가 호리 선생님이 되는 저 지금도 아직 그 생각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네, 아까 제가 좌석 번호와 같이 그 질문을 읽어드렸는데 어디 계시죠? 네, 책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두 분 더 남았어요. 네. 신발 보시는 분. 네. 호리 선생님 아니 그 신발 아니 저분은 드려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진심 생일 꽃갈모자 쓰고 오시나요? 아, 네 지금 생일 파티 컨셉에 누구보다 충실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12월이라서요. 네. 제가 어떤 너무 귀여운 걸 봤는데요. 이게 너무 귀엽지 진짜 않나요? 귀엽다. 그래서 제가 네. 12월과 크리스마스 인사를 그냥 이렇게 적어서 있는 수량만 다 샀어요. 그랬더니 12개인가 11개인가 뭐 그런데 이걸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꽃갈모자 쓴 분께는 드리고 싶어요. 생일 오늘 저 타보셨는데 선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래서 꽃갈모자 오늘 쓰고 왔다. 나 오늘 생일 컨셉에 정말 충실하게 하고 왔다라는 분들 계세요? 아, 네. 다음 주 뭐라고 쓰세요? 다들 주목 오늘 생일. 아, 정말 오늘 생일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생일 파티지. 제가 또 이렇게 왜 이입을 못해요? 이렇게 세계관을 또 파괴하고 혼자서 죄송해요. 그래서
손희 배우가 준비한 선물도 네. 고루고루 어떻게 나눠드려야 될지 고민 조금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양말 일단 선생님과 겉갈모자 쓰신 관객분께 하나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는 꼽아주신다면요? 기자님께서 꼽아주시고. 저는 그러면 마지막에 OST 질문하신 분께 제가 인투 디 언노운을 떠올리게 해주신 어디에 계시죠? 네, 맨 앞에 계신 관객분께 3권의 책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그 좌석 번호를 다 적어주셨기 때문에 손희 배우가 보시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10분을 한번 꼽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여기 근데 들어가서 읽고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밤새겠어요. 네, 이거 일단 링크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빨리 지금 알겠습니다. 번호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A24 A24번이 계세요? 생각나네요. 네, 네. A24번. 네, A24번 네, 관객분 그리고 잠깐만. 제가 수량을 체크할게요. 네. 그거 하고 A24번, F14번, L5번, D9번, G5번, I14번. 네. 두 명 남았어요. 비크런치라는 신기한 용어를 쓰시네. K20, C13. 네. 지금 좌석 번호 다 확인하셨죠? 번호 불리지 않았는데 와서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양심은 우리 챙깁시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꼭 받아가시기를 네.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괴물 없는 괴물 생일 파티가 컨셉인지라 축하 메시지를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크린에 띄우는 게시판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스크린에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크린에 새로운 QR코드가 뜰 거예요. 이거는 그 오늘의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이 아니라 새로운 QR코드입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서 생일 축하 메시지, 괴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손희 배우님이 몇 개 선정해서 읽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축하 메시지 적어주셔도 좋으니까요. 남겨주시는 것들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QR코드에 남겨주시는 이야기들 만나기 전에 특별한 축하 영상이 도착한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저희 본격적으로 조금 더 나누는 이야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라서 또 저희가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이러는 걸 고래대로까지 감독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네. 누구세요라고 할 거. 배급사에 요청드립니다. 이거 좀 고래대로까지 감독님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1주년을 축하했다. 메시지 지금 남겨주시면 이 게시판에 떠요. 메시지가. 그래서 같이 볼 수 있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축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映画怪物で星川よりを演じました柊木ひなたです。怪物が公開1周年を記念してもう一度劇場で公開されると聞きました。韓国で皆さんと直接お会いしたのが記憶に新しいですが、もう1年になるんですね。今回この機会にぜひもう一度劇場で本作を見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黒川 소야임입니다. 映画怪物が公開1周年とお聞きしました。韓国の皆さんとお会いしたのを今でも鮮明に覚えています。また皆さんとお会いできるのを楽しみにしてます。감사합니다. 안녕. 남의 집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클까요? 맞아요. 진짜 남의 군대 생활이랑 남의 육아는 진짜 빨리 시간이 흐른다더니 지금 메시지 다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괴물의 생일 자체를 축하하는 메시지도 올라오고 있고 손희 배우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메시지도 올려주시는 괴물아, 너 만나고 내 인생이 360도 달라졌다. 너 어떻게 없으면 달라졌습니까? 못 산다. 나 축하한다? 나 축하한다? 네, 그럼 길게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한번 몇 개 더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애들 많이 컸네. 축하해 얘들아. 너 없으면 못 산다. 나 축하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나 이거구나. 뭐가 괴물을 많이 만나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10번 봐도 좋은 괴물. 미나토야 요리야. 앞으로는 빗속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햇빛 속에서 따뜻하게 지내거라. 그렇게 어른이 되는 요리와 미나토라고 써주신 분도 계신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고레데로카즈 감독의 영화 제목이 또 생각나네요. 올해 1월 1일에 첫 일정으로 괴물을 봤었는데 내 1년 어디 갔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1월 1년은 여러분에게만 특별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맞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괴물을 오늘 처음 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겨울이 되면 다시 생각날 영화 같네요. 우리 씬 준비해주신 분들께서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거 없었으면 못 맞아요. 보셨을 관객분이. 그렇기도 하고 이 패들렛에 뭐 남겨주실까 뭐 이런 고민들을 준비하며 저희가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가득 남겨주시는 걸 보고 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스크린에 바로 이렇게 띄워서 같이 볼 수 있네요. 전선이와 함께해서 더 행복한 괴물 1주년이었다.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그런 건 또 잘 터치가 되죠. 네. 한 개밖에 없걸랑요.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의견도 굉장히 마음이 찡해지네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7번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영화를 반복해서 본 경험이 없으신 분인가 봐요. 7번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오늘 와 계신 것 같고. 네, 요리와 미나토 배우가 아직도 사랑해요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장하네요. 근데 저 친구들한테도 진짜 특별한 시간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또 가장 유년 시절에 또 어떤 부분을 기억하게 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영화가 또 인상적인 것 같긴 해요.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어떤 맞아요. 아직 정제되지 않은 무언가를 스크린에 남기는 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행운은 아니니까요.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또 몇 개 더 읽어주시죠. 다른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공유하는 기회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과 영화를 공유하는 기회는 내가 혼자 영화를 볼 때의 즐거움과는 뭔가 뭐가 더 좋다 비교할 수 없는 네. 진짜 즐거움인 것 같아요. 부산 야외극장에서 비 맞으면서 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 우비를 쓰고 악플을 들며 극장을 나섰던 나 그 기억으로 지금을 살아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괴물과 같은 날 생일인 분이 계세요? 오늘 생일인 분이 계신가요, 자리에? 오늘 생일인 분이 계시대요. 혹시 아까 엽서에 당첨되셨나요? 당첨되셨대요. 제가 알고 뽑았나 봐요. 그건 아니겠지만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괴물도 생일 축하하고 관객분도 생일 축하해요. 요리 미나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 오래 살고 싶은 세상을 잘 가꾸어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근데 저는 엔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봤던 이유가 제가 그걸 희망차게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저렇게 말씀해주신 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10년 뒤에 이 영화를 본다면 비가 그치고 행복해졌구나라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반드시 그렇게 그것만 보이게 되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요. 맞아요. 이 영화 보고 나면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죠. 세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들이 있어요. 자기 세계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세계를 생각하게 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또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자격이 없어요? 지금 방금 자격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이 남겨주셨나봐요.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시린 계절에 찾아온 괴물. 아이들의 세상은 계절에 상관없이 다정하고 따뜻했으면 우리 비 많이 맞았잖아. 이제 그만 맞자. 고생했어. 사랑해. 라고 하셨어요. 우주상걸 영화제에서 반딧불이랑 함께 봤었대요. 진짜 너무 새로운 좋겠다. 경험이셨겠네요. 그거는 반딧불이를 본 게 진짜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요. 우리는 얼마나 주변과 세상을 원망한 채 수많은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괴물 네버 크라이라는 진심 어린 문장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공감이 돼요. 네. 19을 괴물의 생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다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정말 고마워서 생일 축하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저의 중학교 생활을 괴물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기쁜 하루. 선희 배우님도 괴물도 더더욱 흥하길. 중학생 친구가 있어요? 대단해. 영화 취향이 벌써. 이해하다니 대단해. 네. 세상에 단 한 명의 외로운 사람들 모두 화이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네. 기자님이 얘기해주셨던 그 네. 사카모토 유지가 전하신 메시지를 저도 그때 보고 네. 그냥 기사로 글자로 읽었는데 울컥했던 게 네. 기억이 나요. 네. 모든 아이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맞아요. 다른 시절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엔 정말 아무런
외부적인 고통이 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장 때문에만 고통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꼭 만들고 싶은 세계가 있다면 전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괴물 50살까지 챙겨주겠어란 다짐을 하신 분도 계신데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50살까지 어떻게 챙겨주시는지. 네, 생일 축하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2번 본 분도 계시고 지금 네, 영화를 다양하게 많이 보신 분들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영화를 12번을 보시죠? 아, 정말 멋있네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괴물 본 사람, 괴물 볼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미 많이 본 사람도 세 번째 항목에 끼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메시지 가득 남겨주신 이 태블릿 판을 뒤로 하고 저희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 예쁜 케이크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불을 붙여서 저희가 생일 축하를 마지막으로 기왕 고레다 감독에게 전달될 거라면 아싸라게 케이크까지 몇 개 더, 제가 불을 붙일 동안 몇 개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다 같이 아쿠아 듣기. 왜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친구랑? 지금 재생해서 우리 따로 있는데 영화 같이 보자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쵸? 집에 갈 때 다 같이 똑같은 노래 들으면 아직 같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그런 감성벌레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 이거 해야 끝나거든요.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불러야 이 행사 끝납니다, 여러분. 조금 부끄러우시더라도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자리를 마무리하고 괴물의 한 살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는 전소희 배우가 나중에 불어주실 거예요, 대신. 노래 한번 부끄럽지만 오늘 실제로 생일인 관객분들 계시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야겠다. 시작. 네, 저희 뭐 케이크도 불고 축하 메시지도 읽으니까 진짜 생일을 제대로 치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함께 취향을 나눈 두 번째 씬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영화, 내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로 이야기한다는 게 좀 어렵고도 즐거운 자리긴 한데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볼까요? 감독님 정말 부럽네요. 제가 극장 가서 영화 볼 때도 부러웠는데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멀리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진짜 부럽네요. 저는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냥 내가 영화를 보고 느낀 것과 다른 것을 느끼는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시각을 보는 거가 거기까지가 또 영화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GV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괴물을 잘못 골랐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되지 했는데 이건 정말 이 영화만큼 내 생각도 막 되게 많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고 뭐라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막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뭔가 지나간 나의 생각조차도 갑자기 못 믿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 보신 관객분이 계셨고 이렇게 괴물을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도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자꾸 놀리긴 했지만 정말로 이 영화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관객들이랑 같이 한 살을 축하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신스텔라 전소희 배우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취향을
공유하는 이벤트인 C는 저도 다른 관객과의 대화랑은 다르게 조금 더 오붓하게 느껴지고 즐거운 이벤트처럼 느껴져서 오늘 역시 즐거웠고요. 오늘 C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저희가 준비 중인 12월 C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과 기념사진 찍고 저희 마무리할 텐데 오늘 촬영한 사진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이걸 뭐라고 해야 하죠? 뭔가 프로그램을 찾아서 오신다는 게 얼마나 지금 여기 계신 관객분들이 얼마나 영화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극장에서 하는 이벤트들을 잘 알고 계신지 되게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요즘에는 정말 새로 나와서 극장에 걸리는 영화도 극장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의 한 살 생일을 축하하러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괴물 이야기를 나누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신이 보여드릴 또 다른 영화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다양한 영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